내가 왜 그러고 있냐면 영상을 다 만들었고 다 촬영을 했는데 녹화 버튼이 안 눌려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 오래 떠들었는데 다 날라갔어요. 한 걸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천재TV 스포일러가 있는 쥬라기 월드 리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 천재 이순국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에는 쥬라기 월드에 대한 스포일러가 다수 포함될 예정이오니 영화를 아직 관람하지 않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화 관람 후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영상은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장점, 단점,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제가 끝까지 답을 찾아내지 못했던 의문점 내지는 허점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일단 영화들은 재밌게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조금 나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또 스포일러 있는 리뷰를 함께 나눠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호, 어떤 부분들이 불호로 나뉘겠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쥬라기 월드의 장점 하나, 쥬라기 공원 시리즈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증명해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관객 점유율이 1등이긴 한데 엄청난 폭발적인 수요가 있진 않죠. 근데 현재 미국에서는 엄청난 흥행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어벤져스가 기록했던 2,700만 달러를 넘어서는 첫 주 스코어 2,800만 달러를 기록해서 미국 영화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썼어요. 흥행 역사에.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당분간 이 기록이 깨질지 모르겠어요. 올해 말에 개봉하는 스타워즈 정도 되면은 기대해볼 만한데 그 전에 과연 그 어떤 영화가 이 영화의 오프닝 스코어에 감히 범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벌써 속편이 제작되고 있다고 하죠. 사실 개봉 전부터 속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하여튼 이번 흥행 스코어를 통해서 쥬라기 공원 프랜차이즈가 구시대, 20세기 말에 구시대 산물이 아니라 아직까지 먹히는 주요한 시장 상품이라는 게 영화 제작자들과 관객들에게 재확인되었죠. 또 생각해보면 쥬라기 공원 2편, 3편도 1편만 하지 않아서 관객들에게 욕을 먹어서 그렇지 시장 가치로는 엄청난 흥행을 했거든요. 물론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 흥행 스코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리즈가 2편, 3편이 흥행했던 게 운만은 아니었다. 이 시리즈 자체가 관객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쥬라기 공원 5번째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적으로만 봐도 사실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 장면을 넣었죠. 5번째 영화는 대충 이렇게 갈 거라고 암시도 있죠. 그 박사가 수정란인가요? 그 실험 그것들을 갖고 탈출하는 장면이 있었으니까 5번째 영화도 억지로가 아니라 꽤나 나름 여지를 남겨뒀다는 것도 하나가 있긴 했고요. 쥬라기 월드 장점 2, 시리즈 올드 팬들에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다시피 이 영화는 쥬라기 월드는 쥬라기 공원 2, 3편, 원작 2, 3편은 약간 없다시피 이걸 흔적을 지워내다시피 하면서 쥬라기 공원 1, 가장 성공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쥬라기 공원 1의 스토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오는 얘기거든요. 스토리를 이어간다기보다 세계관을 이어오는 거죠. 22년 후에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2편, 3편이 아니라 1편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1편을 얼마나 정중하고 헌사를 바치다시피 할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감독이 보여주기 위해서 1편에 대한 오마주가 쥬라기 월드에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오마주 내지는 헌사 같은 장면들, 패러디라고도 부를 수 있는 장면들, 대사들, 그리고 설정들, 심지어 나오는 이런 세세한 장식들까지 1편에 대한 헌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말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 만들었던 이 전 영상 쥬라기 월드에 들어가 있는 쥬라기 공원 오마주 영상 보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쥬라기 공원을 22년 전에 보셨던, 그때 청년이었겠지만 지금은 중장년이 되고 계시는 올드 팬들에게도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했다. 그냥 시리즈를 망친다는 느낌? 야, 어떻게 이 이름을 달고 이런 영화를 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원작에 대한 충분한 헌사를 던짐으로 인해서 원작을 즐겼던 사람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시리즈를 계승하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또 어찌 보면 꽤나 잔인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가족 단위로 재앙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줬다. 부모님이 22년 전에 이 영화를 봤으니까 지금 부모님이 되셨겠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게 엄마 아빠가 젊을 때 봤던 영화야 라고 하면서 온 가족이 한 시리즈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 즐길 거리가 있고 자녀분은 자녀분 나름대로 볼 거리가 있는, 뉴팬과 올드팬 둘 다 즐길 거리를 충분히 집어넣어놨다라는 게 이번 영화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지만 이 장점은 동시에 쥬라기 월드의 단점 중에 하나로도 작용하긴 하는데요. 쥬라기 월드의 단점 하나, 전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오마주, 시각적으로 1편에 대한 헌사가 충분히 등장한다라고 말할 때 이건 동시에 쥬라기 월드
만의 색깔이 쥬라기 월드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보시면 21세기를 무대로 옮겨와서 컴퓨터 그래픽의 도움을 받아서 스케일이 더 커지고, 그리고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그 영화 내에 등장하는 장비들이 되게 쿨하고 멋있는 장비들이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영화 시리즈 원작 내내 주인공들을 괴롭혔던 랩터가 이번에는 중간에 잠깐 방황할 때 빼고는 전적으로 아군이 돼서 싸워준다는 거 말고는 1편에 등장하는 방문자 센터에 그 두 형제가 쥬라기 월드에서 들어가는 부분, 직접적으로 1편과 맞닿아지는 지점부터는 쥬라기 공원 원작의 헌사를 바치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순간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영웅처럼 나타나서 인도미누스 렉스를 공격하는 그 장면까지 쥬라기 월드만의 장면이라고 할 건 많이 없고, 그 크리처, 그 공룡의 생김새 이런 거 말고 전체적인 느낌과 시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쥬라기 공원 1에서 차용한 인용해온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시면 딱히 쥬라기 월드만의 명장면이라고 부를 만한 장면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오마주 혹은 오마주를 넘어서서 의식을 지나치게 너무 한 나머지 쥬라기 월드만의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장면은 결여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런 단점이 하나 있었고, 동시에 이건 또 단점이 이거에 이어지는 단점이긴 한데, 지나치게 원작을 의존하고 그걸 시각적으로 재현하는데 충실한 나머지 설정이 조금 헷갈린 것도 있다. 설정이 흔들린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딱 한 장면만 봐도 티라노사우루스가 원작에서는 말콤 박사가 티라노사우루스를 두 남매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신호탄을 흔들면서 막 도망가요. 자기를 쫓아오게 하려고. 190m의 거구에 탄탄한 몸에 운동도 잘할 것 같은 남자가 신호탄을 들고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하일 안 신은 남자가 어둠 속에서 까만 옷을 입고 신호탄만 들고 뛰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순식간에 말콤 박사를 쫓아가요. 따라잡힐 것 같아서 말콤 박사가 딴 데 가려고 신호탄을 멀리 던지는데, 티라노사우루스는 밝은 신호탄을 보는 게 아니라 어두움 속에 까만 옷을 입고 있는 말콤 박사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100m도 되지 전에 따라잡아서 그를 쳐서 날려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원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전 영상에도 있어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 공원 관리자인 클레어가 티라노사우루스를 불러와서 인도미누스 렉스랑 싸우게 만들려고 신호탄을 하고 달릴 때 밝은 흰색 계통의 옷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뜁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티라노사우루스가 클레어를 치지 않아요. 따라잡지 못해요. 천천히 따라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영화는 엄청 빨리 따라오는 것처럼 되는데, 전속력으로 뛴다 한들 꽤 뛰는데 말콤 박사를 따라잡을 때만큼 금방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클레어 박사가 신호탄을 던졌을 때, 조명탄을 던졌을 때 원래 원작대로라면 자기 앞에 있던 클레어 박사를 쫓아가서 잡아먹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신호탄을 던지니까 이 신호탄을 보고 따라가서 인도미누스 렉스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약간 원작의 여러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데 충실한 나머지 티라노사우루스의 막 주력 이런 설정들이, 그리고 목표물을 선택하는 방식, 이런 거가 너무 조금 흔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쥬라기 월드의 단점 두 번째,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어거지처럼 들어간 오웬과 클레어의 러브라인. 클레어와 오웬이 헐리우드 전형적인 영웅물, 블록버스터물, 재앙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놔두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하는 그 전통적인 행위, 입맞춤, 너무 갑작스럽다는 거죠. 물론 가족 중심 되는 얘기, 휴머니즘, 그리고 사랑 이야기, 인간 이야기, 그리고 과학 신봉주의를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태도, 이런 거는 원작 1, 2, 3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이혼한 부부가 이 재앙을 거치면서 다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도 있긴 한데, 이건 조금 다르단 말이죠. 너무 뜬금없이 정말 전형적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처럼 전에 소개팅 한번 해서 지금 사이도 애매한 둘이 만나서 하루 동안의 재앙을 같이 견뎌내면서 갑자기 둘에 대한, 처음에 매력도 못 느꼈던 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입맞춤을 한단 말이죠. 이런 장면을 꼭 넣었어야 됐나. 그래도 나름 쥬라기 월드만의 장점이라고 될 만한 이 과학신봉주의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들에 조금 더 집중하려는 그런 장점들을 너무 분산시키는 결과를 갖고 왔다. 이 애매한 러브라인, 그 입맞춤 씬으로 인해서 관객들이 몰입해서 보려고 해도 순간순간 피식피식 거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고야 말았다. 그리고 이거와 맞닿아서 억지스럽게, 약간은 자연스럽지 않고 억지스럽게 가족애를 강조하는 두 형제간에 이런 걸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들어간 게 아니라 약간 지금은 가족애를 부각시키려는 거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억지스럽게 중간중간에 산만스럽다시피 집어넣은 장면들이 조금 느껴졌다라는 게 한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쥬라기 월드의 의문점들이라기보다는 허점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 처음부터 보면서 제가 이건 왜 이러지? 라고 했을 때 끝까지 어떠한 설명도 없고 나는 궁금한 상태로 남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자면, 쥬라기 월드의 의문점 하나, 왜 그 누구도 인도미누스 렉스의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았나? 인도미누스 렉스가 위장색이 있다는 거 발견 못했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안 쓰고 있었다면. 열 센서에도 작동이 안 된다는 거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안 쓰고 있었다면. 근데 영화 초편에 보면 인간들을 속이기 위해서 점프해서 우리를 탈출한 것처럼 벽에 발톱으로 이렇게 상처들 내놓잖아요. 벽에 흠집을 내놓는데 그 순간 발톱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12m짜리 공룡이 15m까지 클 예정인 12m 가까이 되는 공룡이 이만한 발톱으로 벽을 흠집을 내요. 세게 냈다면 쾅 소리가 났을 거고, 작게 냈다고 해도 끼기기기기 하는 소리가 났겠죠. 근데 그 누구도 그걸 듣지 못했다.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경비원도, 그 공사하는 사람도 그 누구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조그만한 벨로시랩터 네 머리를 사육하는 그곳에도 용병이 두세 명씩, 위에 총 들고 여러 명이 감시를 하면서 돌고 있는데, 벽이 12m짜리가 낮아서 더 높여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포악한 것도 날이 갈수록 증명되고 있는 위험한 공룡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이 공룡 인도미누스 렉스가 발톱으로 벽에 흠집을 내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그걸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 약간 무리수가 아닌가, 재앙을 만들려고 억지로 아무도 없는 설정을 넣은 거 아닌가, 약간 궁금했어요. 왜 아무도 없게 만들었지?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설정상? 쥬라기 월드의 의문점 둘, 왜 옛 공원 지역을 철거하지 않았나? 영화에 형제들이 살아나는 방식이 되긴 하는데, 그 공룡들을 방목해놓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에 가면 형제들이 쥬라기 공원 1에 나왔던 방문자 센터로 들어가서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자동차를 타고 옛날 자동차를 배터리를 갈아 껴서 살아나오는 장면이 있죠. 이게 참 원가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잘 생각해보면 그 커다란 테마파크를 만들고 관계자의 출입금지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 공룡들을 방생해서 키울 작정이었으면서, 그 방문자 센터와 그 방문자 센터 건물은 뭐 철거하기 귀찮아서 안 부셨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창고 안에 있는 기름 덩어리들, 자동차들, 배터리들, 이런 걸 왜 하나도 철거 안 했을까요? 공룡들이 그거 먹고 병 걸리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 큰일이라고? 테마파크를 거기까지 넓혀서 만드는데 방문자 센터와 그 관련된 기기들을 하나도 철거하지 않았다? 거기 있는 걸 다 알았을 텐데? 약간 이상했어요. 이거 역시 형제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허점인데도 불구하고 있었던 장치들이 아닌가 싶었어요. 마지막 가장 큰 의문점 중에 또 하나, 왜 오웬은 맨날 조용히 하라고 할까? 영화 초반부에 보면 인도미누스 렉스의 후각이 뛰어나다는 거는 여러 번 강조가 돼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뛰어난 용병 오웬은 혼자 맨 처음에 자동차 아래 숨어있을 때 냄새로 자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몸에 기름칠을 하죠. 기름 냄새 나게 해서 자기 인간 냄새 못 맡게 하려고.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얘가 냄새로 날 찾아낼 수 있다는 걸. 근데 영화에 최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으로 2번 이상이 나옵니다. 아이들인가 클레어 데리고 이렇게 숨을 때가 아니거든. 지금 인도미누스 렉스가 주변에 있으면 냄새로 자기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인도미누스 렉스가 바로 여기 벽이 있고 바로 여기 밖에 있을 때 쉬 이러고 있는 장면이 최소 2번 이상 나와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저 정점수가, 마지막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도미누스 렉스가 냄새를 맡죠. 훅훅하고 갑자기 또 공격하는 장면, 이런 장면이 2번 이상 반복되게 만드는 거, 똑똑한 용병이자 사육사라고 알려진 오웬의 설정을 너무 뒤치 흔드는 거 아닌가, 너무 쉽게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장점, 단점, 허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또 댓글로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쥬라기 월드에 대한 평을 해보자면, 이 영화는 아직까지 쥬라기 시리즈는 1편이었던 쥬라기 공원이 최고였다라는 걸 재확인시켜주는 영화가 되고 말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고요. 하지만 시리즈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흑역사였던 얘기를 지워내고 1편에 대한 헌사를 충분히 바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5편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훌륭한 중간자 역할은 해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영화였던 것 같다. 엑스맨 시리즈에서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가 했던 그런 역할이죠. 흑역사 영화들은 없던 걸로 치고 새로운 스토리로 가기 위해서 원하는 스토리만 옛날 영화에서 취해와서 방향을 제시했던 그런 중간자 역할은 그런 나름대로 훌륭하게 해낸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쥬라기 월드 시리즈 5번째 영화를 보게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낸지. 그 영화가 정말 잘 나왔다면 시리즈 4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영화로서 평가받을 겁니다. 교두보 역할을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교두보 역할을 시리즈 내에서 잘 해낸 주라기 월드에 대한 스포일러 있는 천재TV 리뷰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천재TV가 또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전 영상처럼 소개를 또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영화도, 개봉하고 있는 영화도 괜찮고, 개봉한 영화도 괜찮고, 옛날 영화, 개봉한 영화도 다 괜찮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재TV의 천재 이순국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